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일단 신상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일단 덕성 그리고 이제 장충 아마 이 두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덕성 그 장충 친구들 위해서 여기 이제 아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작품들을 같이 훑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작품들, 첫 번째 볼 작품은 바로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고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한번 함께 읽으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이 과목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이에요. 이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겁니다.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요 관점에 따른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 있는 문학 작품들을 읽고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적인 부분들. 즉, 그래, 그 시나 소설의 구조라든가 전개 방식, 그러니까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가 서사 방식, 그리고 그 각각에 나타나 있는 기본적인 파악해야 할 요소들. 두 번째로는 당연히 시나 소설에 나와져 있는 내용과 뭐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소재나 내용들이 쓰였다라면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는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해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문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두세 문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두 문제. 그런 식으로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문학 작품이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감상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감상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석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행위죠. 이 주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석과 평가는 뭐 해야 돼요? 특히 이런 해석과 평가는 그래서 수동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의 주관적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나 이건 좋아,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짜증나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뒷받침하는 적절한 이 근거가 제시돼야 된다는 거. 요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만 적절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만 올바른 판단이고 올바른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지성 억가식으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또한 작품을 수용할 때 단순히 타인의 평가를 따르거나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동적인 자세를 피해야 하고요. 또 너무 이기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양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지향은 해야 된다라는 걸 뜻해요.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비교하면서 작품에 반영된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번 이제 넘어가는 거는 이걸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감상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문학을 가지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관점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하고 생활하는 태도를 띨 수 있다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내재적인 관점과 외재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것은 작품 내부만을 중요시하는 거고,
작품과 그 내부에 없는 작품의 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작품 내부에 집중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바라보게 되는 요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불러요. 외재적 관점에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회 반영론적 관점, 작가 표현론적 관점, 독자 효용론적 관점. 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 반영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나 혹은 작가가 이제 살았었던 시대, 그러니까 그런 시대나 아니면은 작가가 글을 쓰게 된 그런 시대나 혹은 이제 그 시대, 말 그대로 그 사회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윤동주 시나 막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시를 단순히 해석하는 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일제강점기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상과 결부지어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표현론적 관점은 말 그대로 작가의 의도,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작가의 의도가 작품에 그대로 내재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제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어떤 의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독자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독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느낀 어떤 독자가 느낀 정서 그리고 그 독자의 경험을 비롯한 느낌 요런 것들. 독자가 이제 그거를 읽고 나서 어떠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였는가, 요런 거에 치중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효용론적 관점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말 그대로 작품 내부에 있는 어떤 구조라든가 표현법, 운율, 사실 요런 거에 집중하는 거를 보고 내지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단정적이고 예찬적인 단정적이고 예찬적인 묘시, 그리고 교훈적이며 또 이제 사색적인. 음. 그러니까 얘는 어조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 이 시의 성격이죠. 시인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부분들은 같이 읽어 나가면서 체크할게요. 동일한 시어나 식구, 유사한 문장들,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대조적인 의미의 식구를 제시하여 주제를 부각하는 것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시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시어를 찾은 다음에 그 시어를 가지고서 이 화자가 관찰을 하고 있다면 그 관찰 대상을 긍정적으로 여기는가 부정적으로 여기는가 부정적으로 여기다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는가 긍정적으로 여기다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거나 아니면은 시인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시인이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핵심 시어가 정해진다고요. 여기서 핵심 시험은 뭐겠어? 그 사람의 손이야. 그럼 그 사람의 손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는지만 파악을 해주시면은 이게 다예요. 여기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손을 보고서는 뭘 얻었겠어? 뭔가 깨달음과 교훈을 얻었겠지. 바로 그런 거예요. 읽어볼게요. 관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구두 닦는 사람, 구두 닦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고 들어가고 있다. 구두 닦는 사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이에요.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 첫 번째입니다.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형식적인 부분들은 파란 색깔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손을 보면, 여기도 보면, 이런 것들 뭐예요? 뭐뭐를 보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함으로써 얻는 효가 뭐예요? 반복함으로써 운율 형성하죠. 의미 강조하죠. 어떤 의미를 강조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그 사람의 손이 소중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겠죠? 그쵸? 구두 끝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검은 것과 흰 것 어떻게 됩니까? 색채 대비 이루어지죠. 대조 사용되고 있죠. 대조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우리가 흔히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요 부분도 빛이 난다, 뭐뭐는 아니다. 빛이 난다, 뭐뭐는 아니다. 요런 부분들 봐요. 여기 이제 이 사행하고 오행 요 부분이 같은 통사 구조가 굉장히 반복되잖아요. 이런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것들은 어떤 효과를 주냐? 기본적으로 운율 형성하고 주제 의식을 강조하며 여기서는 안정감과 통일감도 준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줍니다.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또 뭐뭐다, 뭐뭐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조 얘기하고 있는 거 굉장히 단호한 어조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구두 닦는 사람에게서도 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2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연 또한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이번엔 창문 닦는 사람이네요. 창문 닦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두 번째죠.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러니까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 또한 대조하고 있고요.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창문 닦는 사람에게서도 빛이 난다 이야기하고 있죠. 또 세 번째, 청소하는 사람. 이 청소하는 사람은 세 번째죠.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 세 번째입니다. 사람 세 번째예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에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도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에게서도 빛이 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번, 2번, 3번 셋 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일은 아니에요. 선망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점을 들자면 뭐하죠? 뭔가를 닦고 있거나 이제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다? 일반적으로 선망하는 일이 아니지만 모두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상들을 긍정적이고 예찬할 만한 존재로 만듭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예찬할 만한 존재로 여기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게 바로 작가의 개성적 인식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작가의 굉장히 개성적인 인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에서 파악해줘야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사물에 또 다른 의미와 색다른 의미를 덧붙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작가의 개성적인 인식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사연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음 닦는 사람이라고 봐요. 마음 닦는 사람. 여태까지는 사물, 외적인 거를 닦았어.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닦죠. 내면을 닦습니다. 이거는 닦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그 다이어를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이렇게 닦는 행위에서 마음이나 돌을 닦는 행위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예, 마음 닦는 사람 또한 네 번째입니다.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이것 또한 대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얻는 행위는 뭡니까?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마음을 닦는다. 일단 외부의 어떤 사물을 닦아서 밝게 만든다. 그거는 내 마음도 밝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고요. 이 닦는 행위의 의미, 그렇게 성자가 된 청소부는 성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 청소부를 예찬하고 있는 거고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라는 거죠.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 청소를 한다. 솔직히 여기 들어가는 연세법이고 자, 요렇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요? 사물을 닦으면서 빛나게 만드는 존재고요. 그쵸? 굉장히 거룩하고 훌륭한 존재다라는 거죠. 닦는 것은 빛을 내는 행위예요. 무언가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었어요. 네. 이거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엄마의 말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